갱년기 치료에 호르몬 치료를 많이 접근합니다. 폐경이라는 건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거꾸로 여성 호르몬 주면 폐경이 안 일어나겠죠. 여성 호르몬이 계속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 자극이 많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더 깊은 한방내과 한의원의 대표원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외숙모가 갱년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열도 더 많이 오르고 식은땀 나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혹시 치료 방법이 있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한 5년 동안 이미 받으셨더라고요. 산부인과에서 5년 이상 먹으면 불안하니 그만 먹자 해서 중단한 상태인데 중단하자마자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얼굴이 빨개지고 두근두근하고 식은땀 나고 열이 올라서 저한테 전화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드릴 수 있다. 보약을 해서 6개월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3개월 드셨고 드시고 나서 실제로 열은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5년 넘으셨는데 괜찮으십니다. 갱년기 치료 충분히 잘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르몬 치료 그동안에 받으셨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돼서 아팠던 것도 있었지만 한약 치료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10년 가까이 시간 동안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갱년기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나 힘들어, 우울해, 힘 빠져, 짜증내, 갱년기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갱년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폐경, 앞, 뒤로 해서 생기는 몸의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를 뜻합니다. 그 시기에 몸이 변하다 보니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갱년기 증상. 이에 의해서 갱년기는 병이 아닙니다. 여성분이 점점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가임, 임신을 준비하던 몸에서 임신을 준비하지 않는 몸으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몸의 다양한 변화들을 뜻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 따지면 한 7에서 8년 정도 평균 있었고 많으신 분들은 한 13년 정도까지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갱년기 증상이 무엇이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얼굴에 열 올라요, 빨개져요, 식은땀 나고 막 갑자기 추워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우울하고 피곤하고 기력 없고 잠 못 자요 이런 게 하나 있고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요 아니면 골다공증 뼈가 부러졌어요 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허 증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절염. 우리 몸은 관절을 계속 쓰면 관절 사이사이 염증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이게 여성 호르몬, 즉 성호르몬이 나타날 때는 이걸 반복해서 잠잘 때 회복을 시켜줍니다. 염증이 없어지고 당연히 좋아지겠죠. 또 낮에는 씁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을 쓰고 자면서 일정 부분 회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성호르몬이 떨어지면 회복이 떨어지게 되는데 낮에 쓴 게 밤에 잘 동안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불면증까지 있다. 그러면 더욱더 해결이 안 되겠죠. 누적이 되면 나중에 이제 만성관절염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성호르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활력을 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젊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정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운을 올려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한의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음기와 양기 모두가 소실되고 점점점 줄어드는 파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갱년기는 서글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오는 내 몸과 마음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괴리감이 나중에 우울증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어서 갱년기 장애, 증상이라는 걸 형성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듯이 갱년기 장애가 어느 특정한 하나를 갖고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를 접근할 때 뭐가 좋다라는 답이 없습니다. 각각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적인 접근을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음기가 소실되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음양이라고 할 때 양기, 기운을 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릇이 점점 작아지거나 소실되거나 빵꾸 나거나 금이 간 겁니다.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양기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넘치게 됩니다. 원래는 기라는 건 골고루 퍼져서 몸 따뜻하게 하고 손발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중구난방 날뛰게 되는데 이런 특성상 머리로 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손발로도 갑니다. 그래서 갱년기 때 갑자기 손발이 따뜻해진 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따뜻해진 게 아니고 뜨거워진 겁니다. 열이 중구난방 뛰어서 손발 끝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바닥 화닥거려요, 손바닥 화닥거려요, 열이 떠요, 눈이 충혈돼요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열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이걸 음허증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 음이 소실되면서 음허증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갱년기 치료에 호르몬 치료를 많이 접근합니다. 폐경이라는 건 결국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거꾸로 여성 호르몬 주면 폐경이 안 일어나겠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젊음을 유지시킨 겁니다. 노화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결국에는 호르몬은 떨어져야 되는데 억지로 위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럼 유지하려면 약을 계속 먹어야겠죠. 계속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약을 먹이다가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약을 먹다 보니까 갑자기 중풍, 그다음에 심장마비 이런 심혈관계 질환들이 갑자기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이 계속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 자극이 많아
해놨을 때 문제가 생기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방암, 난소암입니다.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하시다면 호르몬제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다 처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 자체가 위험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증상 체크해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시는 겁니다. 노화의 과정이고 결국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음이라는 그릇이 점점 노쇠하는 거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푹 쉬면 좋습니다. 이 시기를 스무스하게 넘기신다면 후반부부터는 증상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폐경이 한 50세 전후로 오게 되는데 일하고 계시고 자녀분들이 한참 클 때고 내 몸을 돌보기가 어려운 시기에 때마침 또 갱년기까지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치료를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한의원은 기가 부족한데 혈이 많이 떨어진 걸로 보는 겁니다. 저희 외숙모 치료할 때 보약만 엄청 해서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빨리 낫게 된 겁니다. 물론 보약이 모두 다 능사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뇨생식기 문제, 오줌 솟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당시 보약 안 쓰고 보통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일반 처치약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지는 걸 베이스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보약을 먹든지 본인이 휴식을 취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떤 방법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에 진액과 혈을 보충해주는 향약제들 많이 사용한다면 한의원에서 치료가 많이 좋아질 거고 간단한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아니면 있었던 다른 통증, 두통 이런 것들은 침치료나 물리치료,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서 같이 해주신다면 더욱더 빠르고 더욱더 편안하게 갱년기를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많이 알려지는 석류입니다. 석류. 그 석류 껍데기 쪽에 열매, 과실도 그렇고 타닌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타닌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줘서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한의학적 약제명으로 갈근이라고 하는데 우리 칡뿌리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건강식품으로 많이 팔리고도 있는데 한의학적 약제로 볼 때 칡이 그렇게 100% 여성 호르몬을 해결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다른 걸 같이 쓰긴 해야 되는데 특히 칡 중에서도 뿌리,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칡뿌리는 많이 드시면 잘못하면 속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 쓰림이 있으시면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콩. 실은 콩이 제일 유명합니다. 여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수많은 화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이소플라본, 다음이 미그난인데 콩을 먹으면 성조숙증이 온다, 아니면 유방암이 잘 생긴다, 이래서 오인돼서 암환자분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두유나 콩, 두부 이런 걸 기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여성 호르몬에 자극을 줘서 문제를 만들 정도가 되면 거의 매일 이만큼 한 말씩 콩을 먹어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드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콩 섭취 많이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거는 우유입니다. 그 여성 에스트로겐의 전구물질의 재료가 되는 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분은 우유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우유로 만든 유제품, 치즈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 생선, 견과류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잘 생깁니다. 칼슘 섭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유 또는 유제품들을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유제품은 한국 사람에게 많은 소화 불량을 야기하기 때문에 저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대체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두가 있습니다. 특히 시큼한 맛이나 떡다름한 맛을 내는 과일들의 대다수는 타닌이라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갱년기나 이때쯤 되면 심혈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에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자두뿐만 아니라 각종 채소나 과일들 대부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음식 5개 말씀드렸는데요. 오해가 있는 음식 하나 더 추가로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흑염소를 끓여 먹는 이유는 흑색, 검은색이고 검은색은 한의학적으로 아랫배, 하복부에는 생식기가 있습니다. 생식기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 염소는 고기들 중에서 염소랑 양고기가 제일 따뜻한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복부가 찬 사람에게 먹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여자분들 하복부가 냉하고 손발이 냉하고 냉이 많고 이러면 흑염소를 권했던 겁니다. 이 동물성 약제를 많이 쓰셨던 분이 계신데 그때부터 이제 흑염소가 많이 유명해져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흑염소를 먹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질환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실은 흑염소가 메인은 아니고 뒤에 약제들이 들어갑니다. 한의원에 쓰는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받은 것도 없고 처방도 각자 알아서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흑염소 먹으면 좋아요라고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흑염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계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그 후에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애를 낳으시고 육아를 하시고 본인의 삶이 없던 삶을 살아오시다가 어느 날 자식들도 크고 남편은 자꾸 갱년기 돼서 거꾸로 남편이 집으로 자꾸 들어오고 많은 게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이럴 때 한 번 더
따뜻하게 손 잡아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외에 저희같이 한의원 같은 데 오시면 조금 더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랑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문의사항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